예, 저희가 오늘부터 개편했습니다. 터닝 포인트 11 오전을 보내면서 이제 오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전략들 종목 이야기 또 다양하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키워드를 통해서 경제 알아보고 전략 세우는 시간이죠. 김한진 박사님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이슈가 많은데요. 키워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미국의 FOMC일 겁니다. 금리 인하의 힌트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이게 물가나 경제 지표를 연준 위원들은 확인하자고 하잖아요. 주말에 이제 연준이 중요하는 PCE 물가 지표가 근원으로 2.9가 나왔는데 연율로 잘 나온 겁니까?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상징적으로 근원 PCE 물가가 3%를 하회했다. 네, 드디어 2%대로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위안이고요. 네. 조금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전월비로 0.7%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전월 대비 0.17% 증가했는데요. 네. 만약에 0.17씩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면 네. 곧 2%를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율 평균으로 보니까 지금 이미 3개월 연율 평균이 1.52, 6개월 평균이 1.7이나 1.8 뭐 이래서 2%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5월쯤에는 연율 12개월 물가 평균이 근원 물가가 드디어 2% 아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근원 PCE 물가가 조금 상당히 도와줬다,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FOMC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이제 빠르다는 건데요. 과연 FOMC에서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12월에 갑자기 제롬 파월이 소위 왕 비둘기로 변해가지고요. 이게 뭐지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좀 뜨거웠던 걸 알면 이번 FOMC에서는 그걸 또 좀 누르려는 발언이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거든요. FOMC 관전 포인트는요. 결국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는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올해 한 5번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현재의 기대와 연준이 지난 12월 FOMC에서 밝혔던 올해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한 2배 정도의 금리 인하의 격차가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좁혀질까. 그런데 앞서 뭐 PCE 물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PCE가 나올 때 사실은 소비 지출도 같이 나옵니다. 예. 소비 지출이 0.7% 증가했어요. 그리고 소득이 0.3% 증가했고요. 지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기준은 거의 충족해 가는데 소비가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통상 이제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 확실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정말 뭐 무슨 금융위기적인 상황이 왔거나 이럴 때 내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조건이 절반은 충족했는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충족을 못한 상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FOMC에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되 지금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하면서 관찰할 것이다라는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동시에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FOMC가 이번 주에 가장 이벤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FOMC 다음은 사실 실적이죠. 네,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가지 포인트로 미국 빅테크 쪽의 실적 하나, 그다음에 국내 실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TSMC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우리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어서 테슬라 실적 부진, 주가 뭐 12%가 빠졌고, 인텔도 실적 안 좋으면서 10% 넘게 빠졌어요. 미국 이 대형 기술주들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산 실적이 한 2자릿수 초반대다, 아니면 10% 정도의 증가에 그칠 거다. 원래는 한 20% 정도 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듯이 지난주에 마이크론, 인텔하고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인텔 실적이 가이던스가 좀 실망됐죠. 그리고 ST 마이크로라든지 유럽 기업입니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좀 반도체 업체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화요일 날 뭐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AMD라든지 그리고 목요일 날 애플도 이번 주 지금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애플,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 이렇게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슈퍼위크죠. 맞아요.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이 빅테크 실적이 미국 증시와 전 세계 반도체 혹은 AI 기대감에 대한 실망을 주든지 아니면 기대감을 더하든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요? 국내 기업은 뭐 삼성전자 안 좋게 나오니까, LG에서 안 좋게 나오니까 주가 밀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왔는데 주가 밀리고. 그러니까요. 국내 기업들 실적이나 특별히 반도체 쪽 턴어라운드 가능할는지요? 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이 뭐 코스피 영업이익이 38조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당초 기대한 43조보다 한 15% 정도 작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기대치에 지금 못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요.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가 돌아서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돌아서느냐, 어느 정도의 탄력으로 돌아서느냐에 대한 조금 아직까지는 의문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올해 IT 시장의 어쨌든 매출 전망이 가트너사의 전망에 따르면 8.6%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 한 뭐 10% 언더의 그러한 증가, 반도체 쪽, IT 쪽의 증가가 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조금 서비스, IT 서비스 중심으로 지금 증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긍정적이긴 하나 좀 디바이스 위주의 그러한 IT 성장이 조금 제한될 것이다. 거의 2013년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작년 대비 증가는 하되 조금 제한적인 회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주가의 상단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FOMC 실적, 기대감은 있지만 결론은 그래서 점점점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과 미국의 주가의 상승이 결이 다르게 나타나서 디커플링이 참 해도 너무하다. 중국이랑 같이 갔는데 중국도 반등하는데 우리는 또 약해서요. 이렇게 우리 증시가 약한 그런적인 이유, 그다음에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글쎄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 증시가 AI 중심으로 지금 과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의 경기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소외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 보면 뭐 산업이 편중돼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화학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들은 조금 주춤하고요.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쪽에서도 AI 중심의 소프트웨어가 지금 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요 부진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에 좀 활력이 약한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수를 조금 억누르고 있는 것 같고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야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유상증자가 너무 많았죠. 우리나라가 계속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20% 증가했는데 코스피는 한 16%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상증자, 주가 좀 쪼개기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올해도 조금 그런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한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미국 증시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핵심 키워드들 3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투자자들에게 주시는 투자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랄프 앤저. 소위 우리가 강소기업이라고 이제 부르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을 몇 개 얘기해 주실 겁니까? 제가 대단입니다. 말씀드릴 실력은 못 되고요. 네. 충분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아니, 매크로를 보시니까 네, 기업이 아니니까. 2007년 랄프 엔저가 이제 이런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라는 네. 책이 우리 국내에 소개됐습니다. 네. 번역서가 나왔는데 지금 특히나 올해는 작년에 좀 빅테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조금 너무 큰 종목보다는 조금 기술주 또 혁신 성장주 중에서 사이즈가 매그니피센트 7보다는 조금 그 밑에 있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강소 기술형 혁신 기업들이 올해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네.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하고도 뭐 한 부분에서 좀 통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예, 뭐 예. 보안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네.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술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투자하라라고 이제 랄프 엔저가 얘기했거든요. 예. 그 책에서. 그리고 창조적 기술 어쨌든 기업가 정신과 기술 트렌드에 초점을 둬라. 그런 집중해라라는 것은 올해 좀 고심해 보면서 네. 종목 찾기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올해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키워드 중심의 시장으로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